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지금 국회에서 여야 간에 치고받고 있는 선거제 개혁안, 선거법 개정안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시죠?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이 내용을 마스터하실 수 있습니다.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총 300명을 뽑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 보시면 국회의원 선거 때 총 2장의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실 거예요. 한 장은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후보자한테 기표를 하고 또 한 장은 내가 좋아하는 정당에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보자한테 투표를 해서 최다 득표를 얻은 사람이 그 지역구의 당선자가 되죠. 이렇게 뽑는 지역구 당선자가 253명. 그리고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받는 비례대표 의석이 47석. 그래서 총 300명을 선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 제도가 여러 가지 좀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역구 투표의 경우만 보면 예를 들어서 한 지역구에서 4명이 출마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 중에 A 후보가 40%, B 후보가 30%, C 후보 20%, D 후보 10%를 득표를 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총합은 100%가 되는데 이 중에 가장 많이 표를 얻은 A 후보 한 명만 당선이 되죠. 이 지방선거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작년에 했던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은 중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선출하는 게 아니고 최소 2명, 많게는 4명까지도 선출을 합니다. 그래서 내 지역, 우리 동네 시의원, 구의원이 한 명만 있는 게 아니고요. 2명 또는 3명, 4명까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은 소선거구제이기 때문에 승자 독식 구조이기 때문에 한 명만 선출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이 득표를 한 A 후보 한 명만 당선이 되고 나머지 B, C, D 후보가 얻은 나머지 60%의 표는 사실상 사표가 되는 거죠. 죽은 표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점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이제 비례대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비례대표는 전체 지금 47석을 비례대표로 선출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3년 전에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정의당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한번 보시죠. 정의당이 당시에 정당 득표율이 7.23%였습니다. 그러면 국회의원 전체 의석이 300석이니까 이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받는다고 치면 3721 최소한 21명이 정의당 의석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미 지역구 당선자가 253명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47석에 대해서만 이 비율대로 의석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지난번 20대 국회의원 선거 때 정의당이 차지한 의석수는 지역구 2석 그리고 비례대표 4석 합쳐서 6석밖에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당 지지율은 높은데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이런 정의당 같은 군소정당에서는 야 우리가 7%나 얻었으면 정당 득표율대로라면 21석이나 우리가 차지를 해야 되는데 우린 고작 6석이야. 이거 선거제도에 문제가 있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많은 표가 사표가 되다 보니까 이런 주장이 전혀 설득력이 없는 건 아니고요. 뿐만 아니라 이 비례대표 도입 취지 중에 하나는 사회의 다양한 연령별, 성별, 계층별, 직군별 이런 다양한 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을 배출한다. 이런 취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 대표를 비례대표로 추천할 수도 있고 소상공인 대표를 추천할 수도 있고 청년 대표를 추천할 수도 있고 뭐 워킹맘 대표를 추천할 수도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지역구에서 당선되기 힘든 전문 직군도 이 비례대표를 통해서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47석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그리고 지역구에서 아주 적은 표 차로 탈락한 후보의 경우에 비례대표를 통해서 구제를 해주는 석패율 제도 도입을 하고 또 하나 선거 연령도 지금 19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한 살 낮춰서 18세부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선거권을 주는 이 내용이 지금 선거법 개정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비례대표는 정답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을 비례대표로 배분하는 건지는 정답은 없어요. 실제로 OECD 국가 중에는 완전 100%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나라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완전 비례대표제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고 현행 지역구 대 비례대표 비율이 253대 47로 되어 있는 것을 225대 75로 조정을 해서 지금 지역구 의석 가운데 28개를 빼서 비례대표 의석으로 가져가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복잡해집니다. 단순히 비례대표 숫자를 늘리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 비례대표 숫자를 각 정당에 배분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논의하고 있는 선거제도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예요. 그러니까 연동형도 어려운데 앞에 준자가 하나 더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100% 연동형은 아니란 얘기고 일정 정도 연동형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이 배분 방식은 지난 4월에도 제가 영상에서 자세히 한번 다룬 적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정당이 A, B, C, D, E, F, G 뭐 기타 정당이 또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지역구가 225명을 뽑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A 정당에서 100명이 당선되고 B에서 100명, C에서 10명, D에서 10명, 뭐 기타 뭐 EFG가 5명 이렇게 당선이 됐다고 치자고요. 근데 정당 득표율은 A 정당이 20%, B, C, D가 뭐 30, 10, 20 이렇게 득표를 했다고 칩니다. 그러면 A 정당에서는 이 완전 비례대표제라고 하면 가정을 하면 이 20%를 득표를 했으니까 전체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잖아요. 그 300명에 대한 20%면 60석이 이 A 정당에 대한 지지 의석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 정당 득표율을 기준으로 계산한 이 60석에서 지역구 당선자 수를 빼는 겁니다. 이렇게 빼게 되면 60석에서 100명을 빼면 마이너스가 되니까 뭐 의석을 더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반면에 이 C정당 같은 경우는 보면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고 정당 득표율이 10%라고 칠 때 이 10%니까 전체 의석 300석 중에 30석의 지지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30석에서 지역구에서 당선된 10석을 뺍니다. 그러면은 20석이 나오죠. 20석에서 50%만 여기다가 계산을 넣어서 10석을 1차적으로 배분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A, B, C, D, E, F, G 각 정당에 1차 배분을 했더니 45석이 배분이 됐어요. 근데 전체 비례대표 의석은 75개, 75명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나머지 30석이 남잖아요. 30석을 2차적으로 또 배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A 정당의 경우에는 30석 남은 그 비례대표 의석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정당 득표율 20% 비율만큼을 이 남은 30석 중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6석을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B, C, D 기타 정당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배정을 하면 A 정당은 1차, 2차를 합쳐서 비례대표 의석을 6석밖에 못 가져가서 지역구 당선자 100명에 더해서 전체 의석이 106석이 되는 거고요. 반면에 D 정당 같은 경우는 지역구 당선자는 10명밖에 안 되지만 정당 득표율은 A 정당하고 같았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비례대표 의석을 1차, 2차 배분을 거쳐서 31석을 더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의석이 41석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각 정당의 의석을 합한 숫자는 300석으로 유지가 되도록 이렇게 제도 설계를 해놓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배분을 하니까 지금보다 비례성이 강화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정당이 지역구에서 많은 당선자를 내지를 못하더라도 그 정당이 낸 정책을 마음에 들어하는 국민이 꽤 있다면 그만큼 비례대표를 통해서 의석수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거제도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이죠. 자유한국당이야 이러나 저러나 반대하고 있으니까 일단 차치하고 나머지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그리고 대한신당 무소속 의원들이 표를 어디로 가져가느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지역구 225대 비례대표 75 이 안은 28개의 지역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내 지역구가 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가 걸리는 거죠.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많지 않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안으로 나온 게 225대 75가 아니고 240대 60 또는 250대 50으로 하자 이런 것이 지금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각각의 안마다 각 정당의 이해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240대 60으로 하는 안은 우선은 지역구도 여전히 13석은 지금보다 줄어듭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선뜻 찬성하리라 기대하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반대로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미 국회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선거법 개정안보다 비례대표는 오히려 축소하는 안이니까 이거는 또 정의당이 반대를 합니다. 그러면 여야 의원들이 대신에 그러면 특히 야당 의원들이 지역구 수를 늘려서 해결을 하자라고 하는데 국민 정서상 현실적이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하나 250대 50으로 조정하는 안에 대해서는
우선은 지역구를 축소하는 것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보다 3석만 줄여서 비례대표로 얹으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겠습니까?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를 해왔던, 가장 적극적으로 요구를 해왔던 정의당 입장에서는 이 비례대표를 축소를 하는 안이기 때문에 역시 반대를 합니다. 뿐만 아니고 대한신당에서도 박지원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이 줄어드는 3석 중에 호남에서 2석이 날아갈 거다, 그러면서 이거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죠. 다만 여야 의원들이 각 정당이 합의 단계에서는 조금씩 양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현실적인 안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다만 정의당이 비례대표 의석이 3석밖에 안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이 합의해 줄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이 절충안이 지금처럼 비례대표 의석을 준연동형으로 배분을 하는 게 아니고 100% 연동형으로 배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의석에 따라서 1차 배분하고 2차 배분하고 하는 게 아니고 100%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눠주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이건 또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안이 도입이 되면 100% 연동형으로 하게 되면 제1당과 제2당 정도는 비례의석을 한 석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대 정당인 민주당에서는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제도 개혁이라는 게 정답이 없어요. 비례대표를 10석을 늘리는 게 좋은 거냐, 100석을 늘리는 게 좋은 거냐, 또는 연동형으로 하는 게 좋은 거냐, 준연동형으로 하는 게 좋은 거냐, 정답은 없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실질적으로 이 법안이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이상과 현실이 적절히 좀 조화를 이루어야 되겠죠. 이상이라는 거는 사회의 다양한 연령, 성별, 계층, 직군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자들이 많이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비례대표를 확대하는 게 기본적인 이상이고요. 현실적으로는 의원들이 내 지역구가 사라지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가능성이 없죠. 그리고 각 정당의 이해관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느 정도 타협을 해서 한국당은 제외하고라도 나머지 여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게 지금 최대 과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국당이 도대체 왜 이렇게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는지도 간략히 살펴보자면, 이 선거제도가 도입이 되면 어느 정당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기 힘들어집니다. 현실적으로 다당제가 확고하게 굳어질 가능성이 꽤 커요. 근데 한국당 입장에서 보자면 우선 정의당을 비롯해서 민주평화당이라든지 바른미래당의 당권파라든지 호남계 의원들이겠죠. 이분들 면면을 보면 대체로 친여 성향이 강한 분들이다. 한국당보다는 여당 성향에 가깝다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다음 국회에서는 한국당의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축소될 거고 그 분위기가 대선 때까지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정권을 교체하기 더 어려워진다라는 게 한국당 계산 속에 있는 겁니다. 어쨌든 한국당에서는 이거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막겠다면서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의원직 총사퇴를 하겠다 하는데 땡큐.